네, 안녕하세요. 매경 이선희 기자입니다. 과천 지정타랑 하남 감일까지 다음 주가 정말 중요한 시기죠. 많은 분들이 지금 청약 준비 열심히 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저희 과천 지정타 영상을 보신 많은 구독자분들이 자금 조달 계획서 그 작성법을 좀 많이 만들어 달라고 요청을 많이 주셨어요. 정말 청약 당첨은 기쁘지만 우리가 생전 처음 써보는 자금 조달 계획서 좀 무섭고 불안한 거는 사실입니다. 이거 잘못 썼다가 큰일 나는 거 아니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많은 분들이 걱정이 크신데요. 저희 매브리 TV가 오늘은 자금 조달 계획서 작성 쉽게 설명해 드리는 시간 갖겠습니다. 5분만 투자하시면 자금 조달 계획서 더는 두렵지 않으니까요. 방송 꼭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매부리. 네, 아파트 청약을 받으시면 이제는 자금 조달 계획서를 무조건 작성을 하셔야 됩니다. 규제 지역에서 3억 원 이상 주택은 무조건 자금 조달 계획서를 쓰도록 법이 시행됐죠. 그런데 이 우리가 자금 조달 계획서 이거 처음 써보는 거여서 좀 두렵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병탁 신한은행 부동산 투자자문센터 팀장님과 함께 자금 조달 계획서 설명을 들어보겠습니다. 네, 자금 조달 계획서는 이렇게 생겼는데요. 보시면 요게 이제 국토부 표준 자금 조달 계획서입니다. 자기 자금, 뭐 차입금, 조달 자금 지급 방식, 입주 계획 뭐 이렇게 나눠 있죠. 그래서 케이스별로 우리가 하나하나 살펴볼게요. 자금 조달 계획서를 못 지키면 어떻게 되나요? 네, 자금 조달 계획서 중에서 거래대금 지급 증빙, 그러니까 돈과 관련된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네. 혹은 거짓 제출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음, 그다음에 거래대금 돈과 관련된 자료와 관련된 미제출의 경우에는 최대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의 대상이 됩니다. 분양 금액에 대해서는 500에서 한 3천만 원까지 부과가 되고요. 예를 예. 들어 10억을 넘는 경우에 분양권은 3천만 원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네. 어, 그 당초에 전세를 놓는다고 했다가 이 부분이 바뀐, 즉 실거주를 하는 경우에는 그 네. 해당되는 자금, 그러니까 전세금이 아닌 본인 자금으로 제출하는 것에 대한 증빙들을 제출하기만 하면 네. 이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중도금 대출을 받을 건데 이때는 어느 칸에 써야 하나요? 자금 조달 계획서를 낼 당시에는 구분에 실익이 없어 보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중도금 대출을 받다가 네. 잔금 대출 시점에서 네. 주택담보대출로 전환을 하게 되는데 이러한 네. 경우라면 주택담보대출 쪽에 쓰시면 되고요. 예. 중도금 대출을 잠시 받았다가 잔금 시점에서는 주택담보대출을 추가로 받지 않고 네. 직접 돈을 상환할 계획이라면 그 밖의 대출의 대출 종류는 중도금 대출이라고 쓰시면 됩니다. 아, 무슨 말씀인지. 그러니까 중도금 대출만 받을 경우에는 그 밖의 자산에 쓰고, 네. 아, 그 밖의 대출에 쓰고, 나중에 주담대로 전환해서 들어갈 때는 주담대 그 하나만 쓰면 된다는 거죠. 예, 맞습니다. 음. 그다음에 그러면은 그 입주 때 제가 전세를 놓으려고 하는데 전세 놓을 경우에는 어디다 쓰나요? 네, 전세를 놓을 계획이라면 임대보증금 칸에 넣으면 되겠습니다. 다만 아직 전세 계약서가 없을 것이기 때문에 네. 이때는 미제출 사유서를 같이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미제출 사유서에 형식이 있나요? 별도 형식은 정해진 바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여기서 이제 미제출 사유서는요, 여러 형식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국토교통부 표준 미제출 사유서고요. 여기 보면 이렇게 작성을 하고 나와 있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우리가 중도금 대출을 받기 전이면 제출할 서류가 없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금융기관 대출에게 옆에 이렇게 4월 말 중도금 대출 신청 예정 이렇게 적으시면 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제가 전세를 지금 시세 만약에 6억을 생각하고 3년 뒤에 전세 6억을 놓겠다라고 해서 자금 조달 계획서에 6억을 채워도 그거를 뭐 나중에 정부가 뭐 확인을 하나요? 이게 전세 시세를 적절히 뭐 한 건지 아닌지 막 이런 식으로. 네, 기본적으로는 자금 조달 계획서와 입주 계획서 자체가 추후에 필요한 경우에는 조사를 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조사의 대상이 될 가능성은 충분히 있고요. 다만 음. 전세금, 그러니까 지금 제출하는 시점에서 앞으로 있을 금액에 대한 변동 같은 것들은 다소 좀 차이가 나더라도 충분히 타당한 범위 내에 있다라고 하면 증여라든지 다른 이슈가 추가로 생기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쓸 때 너무 터무니없이만 안 쓰면 괜찮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아까 그러면 주택담보대출을 쓸 때는 우리가 입주 때면 3년 뒤에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건데 그때도 제출할 서류가 없는데 그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향후에 음,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경우에도 역시 미제출 사유서를 쓰면 되고요. 예, 필요한 경우에 이 과정 중에서 그 은행으로부터 대출에 예, 대한 상담 네, 신청서라든지 상담 내역이라든지 예, 이런 서류들을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그래서 음, 별도로 제출하면 그리고 그 사실이 허위가 아니라고 한다면 음, 다른 음,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음. 그리고 여기 그럼 보면 부모님한테 받은 전세 보증금으로 제가 전세를 살고 있는데 이 전세 보증금으로 나중에 잔금 때 채우려고 하거든요. 이 경우에는 어느 칸에 써야 되나요? 전세 보증금. 네, 이 시점에서는 그러니까 자금 조달 계획서를 제출하는 시점에서는 본인 명의의 전세금, 그러니까 전세 계약을 부모님으로부터 받았지만 전세 본인 명의로 이미 계약을 한 상태라고 하면 네. 부동산 처분 대금 등에 기재를 하시면 됩니다. 다만 아, 과거에 네, 당초 예를 들면 지금 살고 있는 전세금을 계약할 당시 전셋집을 계약할 당시에 네, 전세금을 받은 것이 증여로 받은 것이라고 한다면 네, 그 전세금 자체는 이제 과세기준 금액을 넘어서서 그 당시에 네. 전세 계약을 할 당시에 증여받은 금액이 있을 경우에 그 전세금에 대한 증여세 납세 의무는 확인될 수, 그러니까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 네. 부분은 따로 판단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아, 그러면 우리가 지금 그냥 부동산 처분대금으로 적었는데 나중에 그 부동산 처분대금이 증여세를 왜 안 냈냐라고 조사가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렇죠. 지금 현재 자금 조달 계획서를 제출하는 건에 대해서가 아니라 예, 지금 살고 있는 전셋집의 전세금을 처음 구할 당시에 예, 예, 그 전세금을 5천만 원 이상 부모로부터 증여를 받았는데 예, 그걸 신고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예, 지금 자금 조달 계획서 자체는 허위일 수가 없는 거고요. 그 돈이 예. 증여라고 적지 않았다라고 하더라도 실제로 아, 지금 증여를 한 게 아니니까. 근데 네, 그 원래의 전세금 자체에 대한 증여세는 예. 발생 의무, 납세 의무가 생길 수 있다라는 거죠. 신고를 하지 아, 않으셨다면. 그러면, 네, 그리고 부인 명의로 당첨이 됐는데요. 부인은 소득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파트 분양대금을 낼 때는 남편이 모은 월급이랑 예금 이런 걸로 이제 아파트 자금을 낼 건데, 이 경우에 남편 예금 통장 금액을 적어도 되나요? 남편 예금 통장을 증빙해야 되는 건가요? 어떻게 해야 되죠? 네, 대개의 경우에는 대출을 제외하고 총 분양대금 중에서 네, 대출로 받을 금액들, 예정되어 있는 금액들을 제외하고 실제로 본인과 남편의 예금으로 조달하는 금액이 6억 원 이하라고 한다면 네, 부부간에는 6억 원까지 공제가 되기 때문에 네, 어느 쪽으로 하시더라도 그러니까 즉 남편 명의의 통장에서 와이프 명의로 옮겨서 이체를 하더라도 네. 별 문제는 없습니다. 즉 증여세 문제가 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다만 네, 6억 원을 넘는 경우에는 즉 본인과 배우자의 예금으로 조달하는 금액이 6억 원을 넘는다면 네, 근데 이제 계약은 아내면 부인 명의로 하게 해야 된다면 실제로는 아내가 남편의 예금으로부터 증여를 받으신 게 되는 거고 그 네, 금액이 6억 원을 넘을 때는 증여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네. 이때에는 증여 금액으로 기재를 하셔야 됩니다. 아, 그러니까 우선 6억 원 이내면 네. 우선 그냥 남편 그 네. 예금도 내 예금으로 그냥 해서 써도 예, 왔다 상관없는 갔다 거죠? 하더라도 음, 실제로 뭐 부부 상호 간에는 부양의 의무가 있는 데다가 음, 6억 원 이상의 이하의 금액까지는 어차피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상관이 없지만 넘을 경우에는 음, 조달의 원천을 정확히 남편으로부터 증여받은 금액으로 적으셔야 음, 되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당첨 후 입주까지 3년이 있는데 그 기간 동안 저희가 월급을 좀 많이 모아서 잔금 때 보탤 건데요. 이 모은 월급은 향후 계획인데 이거는 이 월급은 어느 칸에 적나요? 그리고 네, 이 네. 경우에는 아직 발생하지 않은 거여서 증명할 게 없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는 한 향후 3년 동안 뭐 100% 정도 더 연봉 인상을 생각하고 계획을 할 건데 그런 것도 뭐 다 이렇게 증명을 해야 되나요? 뭐 다소 애매한 부분이네요. 이 부분은 명확하지는 않습니다만 네. 자기 자금 중에서 그 밖의 자산 네. 그리고 그 명목은 향후의 급여로 적으시되 네. 해당 금액을 입증할 서류로 전년도 원천징수 영수증 등 급여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제출로 가름하거나 네. 아니면 역시 미제출 사유서를 쓰면서 향후의 급여라고 작성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문제는 이 네. 과정에서도 역시 상식적인 범위까지는 즉 일반적으로 2, 3년 안에 생활비를 제외하고 모을 수 있는 네. 자금이라고 이제 추정이 될 때에는 큰 문제가 없겠으나 그 아. 범위를 넘어서게 된다면 통상의 경우에는 그 전에 받았던 급여에서 약 인상폭을 일정 수준 이상으로 넘어가게 된다면 예. 그 부분만큼을 또 추가로
급여라고 적었지만 향후 급여라고 적었지만 예. 증여받은 것으로 볼 소지가 있으니까 주의하셔야 되겠습니다. 아, 그러니까 내가 뭐 1년에 원래 1,000만 원 정도씩 모을 수 있는 연봉인데 터무니없이 3년 뒤에 뭐 1억을 모을 수 네. 있다. 약간 이렇게 할 경우에는 좀 증여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조사가 들어올 수 있다는 얘기죠. 맞습니다. 뭔가. 그리고 제가 주식이 있는데요. 이것도 지금 팔 게 아니고 3년 뒤 입주 때 팔아서 잔금 때 보탤 건데 요거는 어느 칸에 적어야 되나요? 주식 채권 매각 대금에 적나요? 네, 주식 채권 매각 대금으로 적으시면 됩니다. 자금 조달 계획이라고 하는 거는 말 네. 그대로 제출하는 시점에서는 계획이기 때문에 네. 향후에 처분할 주식의 경우에 주식 채권 매각 대금으로 적으시고 예. 대신에 제출 서류로서 주식 잔고 증명서, 현재 가지고 있는 주식의 잔고 증명서를 증빙으로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제가 예를 들어 지금 뭐 주식 잔고에 뭐 만약에 1,000만 원인데 향후 저는 이게 3년 뒤에 뭐 한 5배 정도 뜰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냥 5천만 원으로 예상으로 적어도 되는 건가요? 뭐 가능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실제로 이렇게 적게 되면 역시 조사의 과정 중에서 네. 이 제출한 이 주식 잔고 증명서의 그 상의 주식 수와 예. 그다음에 금액 그리고 향후에 그 예상치로 기대되는 금액으로 적은 금액 차이가 클 경우에는 네. 그거에 대한 사후 관리를 통해서 실제로 주식이 그만큼 분양하는 시점까지 안 됐을 경우 그리고 이제 네. 그 금액이 통상의 범주를 넘어서는 상황일 때에는 역시 그 부분만큼을 주식을 팔아서 조달하겠다고 했지만 예. 실제로는 증여를 받았을 것이다라고 해서 증여세 조사 대상이 될 수 있겠습니다. 매부리 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이제 또 질문을 해주신 게 친척한테 이제 돈을 좀 빌려서 입주금을 이제 마련을 할 예정인데 요런 거는 어디다 쓰나요? 이 부분인데요. 신용대출 같은 경우는 요 칸에 적으시면 되고 친척에게 빌린 경우는 그 밖에 차입금에 적으시면 되겠죠. 그리고 이 그 밖에 관계에서 친척이라고 적고 차용증 같은 이제 그런 서류 실제 내가 빌렸다 이런 증빙을 해놔야겠죠. 왜냐면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한 게 증여로 간주될 수가 있기 때문에 가족 간의 거래라면 더 정확하게 그 증빙을 할 수 있도록 해놔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타인처럼 이제 차용증도 작성하고 이자도 지급을 하고 그러니까 변제 기한도 적고 왜냐하면 이런 부분을 해놔야 이제 세무서가 추적을 했을 때 아 이거는 불법 증여가 아니다 이렇게 볼 수 있다고 하고요. 부모 자식 간의 특수관계 연 이자율은 4.6%인데요. 이자를 뭐 또 터무니없이 낮게 하거나 그러면 아무래도 증여로 의심받을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신중하게 그리고 꼼꼼하게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그 외에 기타 항목을 좀 봐볼게요. 네, 현금 등 그 밖의 자금, 요거는 이제 보유주긴 현금을 쓰시면 되는데요. 이때 이제 현금을 좀 많이 잡으면 아무래도 좀 의심이 되겠죠. 왜냐면 뭐 이렇게 현금을 실제 많이 갖고 있는 분들은 많지가 않으니까. 그리고 부동산 처분 대금, 요거는 이제 우리가 집을 팔아가지고 지금 새 아파트를 분양을 받을 때 이제 그 자금으로 보태는 경우인데요. 요때 이 처분 대금은 이제 매각을 하고 수수료랑 세금을 빼고 이제 남은 순수 그 금액만 적습니다. 그러니까 대출을 제외하고 실제로 수령한 금액을 적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금융기관 대출액, 요거는 이제 은행 보험사, 금융기관 대출 받은 금액, 요걸 다 합치면 되고, 아까 설명드린 대로 중도금 대출은 여기 그 밖의 대출, 중도금 대출, 이렇게 적으시면 되고요. 나중에 이제 주택담보대출을 받아서 조달을 하실 거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여기에 예상금액을 쓰고 미제출 사유서를 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임대보증금, 여기는 이제 새로 분양받은 아파트가 있는데 거기에 이제 전세를 놓으실 경우 그 임대 보증금을 이 칸에다 넣으시면 되겠죠. 그리고 회사 지원금과 사채, 요거는 이제 개인 사업자, 대부업에 등록된 그 대부업체에 빌린 거 적으시면 되고요. 회사에서 대출 받을 예정이시라면 대출 예정이라고 쓰시고 미제출 사유서를 쓰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서 총 합계를 적을 때는요. 옥션 금액을 포함한 그 금액을 적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분양가만 적는 게 아니고 실제 내가 그 집을 취득할 때 들어가는 비용 있잖아요. 그래서 옵션 금액까지 꼭 적으시면 되고요. 여기 조달 자금 지급 방식은 이제 이 분양가를 어떻게 낼 것이냐 요거죠. 그래서 계좌이체, 현금 뭐 이런 거 적고 중도금 대출은 보증금 대출 승계칸에 적으시고요. 네, 입주 계획은 뭐 임대나 가족 입주나 이런 거 적으시면 되고요. 입주 예정 시기는 아파트 모집 공고문에 나와 있죠. 그 시기를 적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증빙 자료는 다음과 같고요. 요걸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미제출 사유서 양식은 저희가 설명드렸죠. 중도금 대출, 사흘말 시청 예정 이렇게 적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분양 계약을 할 때
우리가 자금 조달 계획서를 내면 시행사가 이걸 모아서 부동산 거래 관리 시스템에 신고를 합니다. 여기 나와 있죠. 그래서 이제 마찬가지로 실거래 신고 의무는 공급자 측에서 일괄적으로 신고하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 안내가 돼 있고요. 만약에 이제 또 이제 증빙이 중요하죠. 그래서 요러요러한 내용 지금 증빙을 해야 한다고 나와 있고, 만약에 이제 증빙이 없으면 미제출 사유서 꼭 작성해야 한다는 부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우리가 한번 셀프로 자금 조달 계획서 작성해 볼게요. A라는 분이 10억 원의 아파트를 체결을 했습니다. 계약금 1억, 중도금 6억, 잔금 3억 구조고요. 자기자금 6억, 그러니까 예금액 2억이라 주택을 처분해서 4억 이렇게 마련하고, 금융대출 아버지한테 1억 빌리고 금융대출, 그러니까 뭐 중도금 대출로 3억을 빌려서 잔금을 마련할 경우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 보시면 금융기관 예금액 2억 적으시고 부동산 처분 대금 4억 적고요. 중도금 집단 대출 받았으니까 그 밖에 대출에 적고요. 아버지한테 빌렸으니까 이 부분에 딱 적으면 되겠죠. 그렇게 해서 위아래 10억씩 맞추시면 됩니다. 네. 네, 오늘은 자금 조달 계획서 어떻게 준비하면 되는지 한번 설명해 봤는데요. 방송 재미있게 보셨나요? 아파트 청약 정말 당첨 너무 기쁘지만 자금 조달 계획서 쓰느라 많은 분들이 스트레스 받으실 것 같아요. 두려워하지 마시고 불안해하지 마시고 이 영상 보시고 척척 자금 조달 계획서 쓰셔가지고 아파트 청약의 기쁨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질문 댓글로 부탁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